오늘의 서먼 데일리 브리프 시작합니다.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스타벅스가 직접 콕 찍어서 우리 회사 임원으로 와주십시오 하고 모셔가기로 한 인재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창업가라면 이런 사람을 대체 어떻게 우리 회사로 데려올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기어코 해낸 한 창업가의 이야기로 오늘 분석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죠. 유니클로의 창업자 야나이 다다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전설적인 스카우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책 유니클로에 따르면요. 당시 48살이었던 야나이 다다시가 전설적인 영업맨 사와다 다카시에게 던진 말입니다. 이때 유니클로 솔직히 말해서 그냥 시골에 있는 이름 없는 옷가게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거의 망상에 가까운 거대한 비전을 제시한 겁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사와다는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에게 직접 스카우트 돼서 일본 법인 임원으로 가기로 사실상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한 헤드헌터가 하도 끈질기가 설득하니까 마지못해서 시골에서 왔다는 웬 키 작은 아저씨를 만나러 나간 거죠. 처음엔 뭐 기대 같은 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나이가 입을 여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의 비전에 담긴 그 뜨거운 열정, 논리, 그리고 시장을 꿰뚫어보는 그 엄청난 확신에 사와다는 그냥 완전히 매료돼 버렸어요. 아, 이 사람이구나. 자신이 지금껏 만나온 안정적인 월급쟁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창업가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낀 겁니다. 결국 사와다는 스타벅스 행을 포기하고 유니클로에 합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파격적인 조건 2가지를 내걸죠. 첫째, 현장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매장 점장부터 시켜주세요. 둘째, 대신 제 이전 직장 연봉 당시 1,650만 엔이었는데 이거 1년간 보장해 주십시오. 우리 돈으로 하면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이었죠. 야나이는 이 도발적인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와다는요, 단 6개월 만에 자신의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해내고 임원으로 승진했고요. 연봉은 오히려 2배로 뛰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창업가의 이 불타는 열정이 최고의 인재를 움직이고 기적 같은 성공을 이끌어낸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잠시만 멈춰서 한번 생각해보죠. 과연 그 강력한 창업가의 에너지, 그거 하나만으로 이 험난한 비즈니스의 바다를 계속 항해할 수 있는 걸까요? 전설적인 투자자 찰리 멍거는 훨씬 더 차갑고 냉정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처럼 비즈니스의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니죠. 그럼 이제부터는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한 창업가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단 한 번의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정말 뼈아픈 좌절의 연속으로 점철된 길을 걸어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포렌 기사에 따르면 전 프로게이머이자 현재 라우드 코퍼레이션의 대표인 서경종 대표의 커리어는 그야말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선수 시절엔 만년 2군이었고 사업을 시작하니까 믿었던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고 e스포츠 구단을 어렵게 키워놨더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대표직에서 해임되고 복귀에서는 100명이 넘던 직원을 15명으로 줄이는 정말 혹독한 구조조정까지 겪어야 했죠. 서경종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압도적인 피지컬로 이길 수 없었던 프로게이머 시절의 그 경험이 오히려 사업의 가장 큰 무기가 되었다고요. 정면 승부가 안 될 때 어떻게든 빈틈을 찾고 전략적으로 승리하는 법을 그때 몸으로 배웠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거예요. 그에게 모든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레벨업의 기회였다는 겁니다. 성적이 부진해서 방송에 나갔던 경험은 사업 아이템이 됐고 공금 횡령 사건은 진짜 경영과 숫자를 뼈저리게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표직 해임이라는 최악의 위기는 사람과 조직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렇게 험난한 여정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갈고 닦아야 할 도구는 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도구는 바로 숫자의 언어입니다. 책 진짜 매출을 부리는 회계 감각에 따르면 회계는 단순히 돈 계산이 아니에요. 내 사업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가장 정직하고 정확한 언어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우리 회사가 지금 망해가는지 흥해가는지조차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자산의 개념부터 한번 볼까요? 이건 그냥 돈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전쟁터에 나갈 때 들고 있는 모든 무기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사무실, 컴퓨터, 우리가 가진 특허권, 통장에 있는 현금까지 전부 다요.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정확히 알아야 전략을 짤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모든 재무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회사의 코어 근육, 즉 체력 그 자체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부동산을 팔거나 투자를 잘해서 번 돈 같은 일회성 이벤트는 싹 걷어내고요. 오직 우리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만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만약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다? 그건 우리 회사가 지금 피를 철철 흘리면서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숫자가 우리 회사 내부의 언어였다면 두 번째 도구는 이 세상이라는 외부의 언어를 읽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사람들의 관심과 시간이 대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서모님이 직접 쓴 글에 따르면 데이터는 아주 명확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국인들은요, 네이버와 카카오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유튜브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 그 자체인 거죠. 여기서 핵심은 우리도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관심이라는 가장 거대한 강물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당연히 물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니까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마저 퇴임 후에 잘못된 경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중심이 이쪽으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야나이 다다시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하고 서경종 대표처럼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단단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숫자의 언어와 세상의 언어라는 현실적인 도구를 익혀야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서경종 대표는 모든 위기가 다음 판으로 넘어가라는 신호라고 믿는다고 했죠.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위기는 과연 어떤 다음 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좌절과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는 것이 성장의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비즈니스는 사람과 숫자를 모두 다 잘 관리하기 위해 고통을 견뎌내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길 바라옵니다. 늘 감사합니다.